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혐오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대체 어디부터를 혐오라고 얘기할 거냐. 그렇죠. 미국 연방대법관이 예설과 예술의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해서 내가 보면 안다. 흔히 말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싶으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싶으시는데 전 그것도 이해가 너무 되고, 윤리 쪽에서는 법 질서가 잘 완비가 되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법은 더 세지고 더 강화되고,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든지 그들의 공동체성을 좋은 문화로 바꿔간다든지, 이게 이제 학교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좀 어려우니까 마지막 보루가 이제 교회가 아닐까 이야기를 이제 윤리학자들은 하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덕스러움에 고양된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종교의 뜻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식이 교양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게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한가? 한국 사회 내에서 개신교가 과연 그런 역할을 했는가? 손박이 예전에 이제 한국 개신교는 누군가를 반대하는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삼았다. 뭐 이런 이제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한국이 처음 개신교가 들어올 때 100년 먼저 가톨릭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유교의 가르침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좀 하죠. 그러고 나서 대한제국이 생겨요. 독립협회 운동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몽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정체성을 부여하냐 하면, 나는 황제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서재필 같은 사람이 이제 리더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임금이나 아버지도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말이 좀 심하네 이렇게.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기 침략이 가속화되면서부터는 이제 한국 기독교 독립운동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충분 애국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식민 질서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 자기신들도 정체성을 고유하고요. 네, 일단 3.1운동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런 의식이 폭발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절망에 빠져들고 하면서 누구랑 싸우기 시작하냐 하면 사회주의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서 자기를. 그렇구나. 천주교 반대하고 제국주의 반대하고, 제국 반대하고, 식민주의 반대하고, 사회주의. 그러니까 왕권이 이거 반대. 프로테스탄트네. 그렇죠. 계속 프로테스트를 하는 거잖아. 사실 해방 이전의 반대는 나보다 힘을 센 사람 상대로 한 반대잖아요. 네, 진짜 프로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저항적인 태도 안에는 근대적인 어떤 인권이라던가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발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의 반대와 지금의 반대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럼 이제 그게 나눠지는 계기를 해방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해방 이전까지 기독교는 늘 힘이 없는 종교였다가 해방되면서 이제 거의 미군정이랑 이승만 시기에는 준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가지니까 힘센 어린애 같은 거예요. 정신은 아직 애인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나 막 때리고 다니고 재밌고 막. 해방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있었던 학살이라고 한다면 대구 10월 사건,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4.3과 연관돼서 일어났던 게 여순 사건. 그 여순 사건 때문에 생겼던 게 보도연맹. 한국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공주의의 측면 깊게 세례를 받으면서 밤수술을 하는 거예요. 종양을 제거하는데 종양만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변을 넓게 다 드러내는 거죠. 혹시 균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주제랑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혐오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왜 기독교인이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텐데, 당시 어떤 멘탈리티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일종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 지도 교수님이 그분이 쓰신 책 중에 Evangelism After Christendom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기독교의 전도나 선교가 결과적으로 이제 대사회적인 활동인데 그게 왜 배타적이 되었는가, 결국은 크리스텐덤으로 인해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형태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가 힘을 갖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혐오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힘을 갖고 있는 조직화된 세력화된 종교가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를 일종의 문자적으로 보면서, 여기 봐라, 이거는
배교고 이거는 죄악이고 라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반공이라는 키워드도 생겨났고 종북계라는 이 네 단어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커다란 프레임을 지지하는 강한 세력 종교가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근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라고 하시면 뭐 초기에 들었던 선교사들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해방 이후에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기독교 단체가 ICCC라고 WCC가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터내셔널 카운슬 오브 크리스찬 처치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WCC 교회는 기독교 교회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핵분열된 보수적인 교단들에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반공이라던가 게이라던가 이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근본주의적인 색채를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메카시즘이라는 얘기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색깔들을 색출한 그런 형태. 우리 시민의식 또 시민의 어떤 공공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혐오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상황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까워요.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또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세력을 규합하고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 아닌가. 우리 첫 방송 때 그분요? 그분 또 나오겠네. 그분 또 나오시겠네. 이분들이 여기 나와서 정부를 욕하고 뭘 욕하고 하면서 하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과 희생과 포용과 화해냐 아니면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냐 뭐가 더 기독교적인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진짜로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네. 불가능하죠. 네, 뭐 돼지고기 다 먹고 장어 없어도 못 먹고 저희 그 한의전화가 오셔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성명을 낼 수 있냐.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죄가 참 많죠.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이혼도 하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21세기 오늘날 들어서 종교가 정말 다 없어졌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잖아요. 생존에 걸린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떤 분들은 되게 크고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뭐 굉장히 나는 이런 큰 교회 이런 성도야? 내 생각에는 한국의 자살률이 많은 이유는 아파트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라고 만들어진 공간이 너무 삭막하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교회들도 점점 더 있는 높고 거대하고 마치 쇼핑몰 같은 느낌.